자,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주식시장 파트너 상한 김용덕 대표입니다. 본 방송은 8월 6일 장 종료 이후 야간에 진행하는 저희 상한사령부 데일리 무료 방송 일정이 되겠고요. 22시에서 23시 사이 방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오늘 방송 시작은 22시 10분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지금 이제 10분이고요. 방송 내용은 위기의 장세 속 또 상한 김영덕 파트너가 여러분들한테 이 데일리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전주 수요일 목요일 뭐 집중 강조를 좀 해드렸었고 또 한국경제TV 방송 출연을 통해서도 이제 뭐 수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방송 부분에서 좀 많이 강조를 이제 해드렸었던 분야에 해당을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대적중을 했어요. 음. 뭐가 중요하냐, 이게, 어, 주가 자체가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급락이 나왔잖아요. 예. 완전 급락이 나왔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패닉도 또 뭐 이런 패닉이 없는 대쇼크 장세가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방산 트렌드만은 이 하락을 이제 피해갔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 강조를 뭐 대박천국을 포함한 한국경제TV에서 얘기해 드렸을 때도 그랬고 장이 이제 지금 굉장히 7월이 안 좋다. 그리고 8월도 지금 장이 좋을지 안 좋을지 솔직히 확실하지는 않은 상태다. 예. 왜 지표 부분들을 이제 역으로 해석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제 고용 지표라든지 뭐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시장이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예. 이런 얘기를 이제 저번 주 수요일 목요일 이제 데일리 무료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이라면 다 들으셨겠습니다만 그리고 금요일 날 성공투자 우중시 방송 내일장 전략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시장이 지금 이제 뭐 바닥을 잡는다면은 뭐 다음 주 중일 수 있는데 중간에 변동성에 또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최대한 바라봐야 된다. 그 얘기를 드렸죠. 예. 그러면서도 이제 방산 트렌드만큼은 확실하게 반등 재료가 있으니까 예. 시장이 뭐 왜곡된다고 하더라도 반등이 쉽게 나올 거고 그래서 뭐 적게는 10%부터 많게는 몇십 프로까지도 수익계를 노릴 수 있는 자리라고 했죠. 예. 왜? 원래 대표적으로 방산 트렌드가 시장 조정에 좀 강하잖아요. 조정일 때 좀 오히려 그리고 또 반등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번 우리 그 월요일 그 증시 쇼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무슨 뭐 지표에 대한 영향도 있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쟁 변수에 대한 임박 타이밍과 관련된 부담감이 동반적으로 작용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전쟁 변수 관련주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어, 흐름이 되는 거죠. 4월에도 한번 조정이 나왔었죠, 시장이. 예. 이때도 방산주가 급등을 했거든요. 이때 왜 조정이 나왔느냐라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은 지금 중동 지역에 대한 전쟁 부담감, 예. 그쪽과 관련돼서 지금 전쟁 확산 부담감, 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었고, 부가적으로 이제 뭐 파월이 이제 뭐 조금은 이제 매파적으로 좀 돌아섰다. 예,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로 넘어갈 거로 예측이 된다. 뭐 이런 부분 두 가지 요소가 항상 이제 악재 요소가 되는 거고 그게 변수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7월에 사실 조정이 나온 결정적인 뭐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어
지표 변수가 미증시에서 그러니까 경기 침체 지표, 그러니까 이걸 지금은 경기 침체라고 부르는데 그때는 금리 인하 기대 지표라고 그랬죠. 예. 계속 경기가 조금 후퇴하는 모습, 소비력이 떨어지는 모습, 제조가 떨어지는 모습, 재고가 늘어나는 흐름, 실업자가 늘어나는 흐름, 개인이 소비를 덜하는 모습, 이런 흐름이 나와야 파월이 금리 인하를 빨리 할 거다. 그래서 그런 지표가 나올 때마다 호재라고 하면서 사실 7월 초까지만 해도 미증시가 달렸잖아요. 예. 근데 그 첫째 주가 지나고 나서 CPI 부분 발표가 나오면서 뒤바뀐 게 좋은 CPI가 나왔는데 빅테크의 매물 폭탄이 쏟아졌죠. 그래서 뭐 실적 시즌이에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뭐 있다 이런저런 핑계를 갖다 붙였는데 결국에는 지표를 이제 안 좋게 나올 때마다 침체 지표로 받아들이면서 시장을 빠뜨린 거거든요. 연동돼 가지고 이제 급락을 직접적으로 유도한 거는 그런 지표의 추가 악재와 함께 전쟁 변수가 다시 확대된 부분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7월 후반부 부분에 내려와 있는 이 흐름에서 변수로 등장했었던 주말 변수로 등장했었던 전쟁 변수가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도 관련된 지표 부담감이 같이 반영되는. 그리고 이런 시점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벗어날 수 있는 트렌드가 강세를 칠 수밖에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방산 트렌드 하나만 살아남은 건 아니고 여기 보면은 방산 2개 트렌드가 살아남았거든요. 트렌드만 살아남았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잖아요. 예, 나머지 전업종이 다 급락이 나왔는데 2개 트렌드가 뭐가 살아나면은 방산 트렌드하고 그 다음에 그 코로나 트렌드. 예, 그 중에서 진단 키트류, 치료제류 일부. 예, 그쪽 애들만 사실 거의 살아남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흐름상으로는 버텼다라고 보면은 이제 해리스 관련주도 있는데 얘도 이제 영양 부분들을 조정을 보일 때 좀 살짝 조정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조정이 전혀 영향을 안 끼치고 계속 올라가기만 했다라는 거를 좀 비교해 보면 방산 트렌드하고 이제 코로나 트렌드 중에 진단 키트 대표적으로 수젠텍을 비롯해서 뭐 휴마시스 그다음에 뭐 랩지노믹스인가 그런 종목들이 상방 흐름 부분이 나왔죠. 뭐그 중에서도 수젠텍만 사실 살아남았다고 보면 되는데 굳이 찾자면 근데 방산 트렌드는 대부분 다 이 급락장 영향을 거의 안 받았죠. 아예 안 받았다고 보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만큼 이겨냈다. 이겨내는 트렌드가 됐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산 트렌드를 잠깐 이제 보면 제가 뭐 주식창 쪽에 이제 뭐 제가 강조를 했고 그 분야가 시장 영향을 안 받았으니까 잘 한 거잖아요. 잘 강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야간에 이제 관련돼서 살짝 글을 이제 올려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지금 방산 트렌드 이제 캔들 차트, 그냥 캔들을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예. 제가 강조해서 이게 뭐 얼마나 급등했다, 뭐 어떤 애는 뭐 10몇 프로부터 어떤 애는 뭐 70%까지 급등을 했는데, 이게 급등했다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략해서 얼마나 즐겼느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수익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보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스페코는 오늘 같은 장에도 이제 상한가 같죠. 예. 다시 이제 뭐 주도주로 좀 이제 올라서는 그런 모습. 지금까지 45% 수익. 제가 강조해드린 그 수요일, 저번 주 수요일 공략 가능했던 목요일 기준, 시가 기준으로 했을 때, 목요일 시가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의 지금 급등이 나와 있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면 돼요, 그냥. 장은 그때 이후로 지금 급락해 있고, 오늘 좀 올랐다고 해도 급락 상태예요.
근데 전혀 영향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방산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고 했다면, 뭐 제 방송을 물론 보신 분들이라면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해봤겠지만 조금이라도, 예, 시장에서 완전 뭐 회피되진 못했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 계좌가 100% 현금에서 방산주만 매매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원래 내 계좌에 있었던 종목들이 있을 거고 현금 있는 걸 가지고 방산주를 해서 좀 버틴 거지. 네,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우선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개별 계좌 사정이니까 그냥 방산 트렌드만 했다고 하면 시장이 이렇게 급락하는데 반대로 이렇게 급등하는 트렌드를 매매할 수 있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죠? 예, 굉장히 기쁜 거라고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매매를 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렸다라는 거에 큰 의미가 있다니. 슈니드.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강조했었던 7월 30일과 공략 가능했던 8월 1일 차트를 보면 완전 바닥이죠. 예. 그리고 나서 장이 급락을 이틀하고 하루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3일 연속 급등. 장이 오른다고 방산주가 반대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왜? 장은 그냥 무조건 모든 업종을 다 밀려고 했었던 하락이었고, 방산주가 그때 그냥 틈새 시장으로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어, 전쟁이 임박했다라고 보니까 급등이 나왔고 시장 하락을 무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매수세가 물론 더 쏠렸겠지만. 근데 만약에 얘가 그냥 기대감이 없이 그냥 단순 시장 방어주 성격으로 올랐다라고 하면 오늘 떨어졌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도 같이 급등을 하죠. 이건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어 그만큼 전쟁 변수에 대한 기대 매수세들이 많이 이쪽으로 들어왔었다라는 얘기. 지금 시장이 반등이어도 이란이 언제든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은 그 기대치에 의한 마지막 피치 파동이 한 번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기정사실이 된 거잖아요, 지금. 어떤 식으로 공격하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급등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뭐 빠르게 다른 애들도 보면은 빅텍 같은 경우 사실 얘가 원래 스페커와 같이 주도주인데 얘는 조금 덜 움직였어요. 예. 어제 급등이 나왔다가도 약간은 이제 장 후반부 이제 서킷 들어가고 나서 추가락이 나오니까 그때 일부 이제 영향을 좀 받는 흐름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다 말아 올렸고 예. 그다음에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유주니까 직접 방산주보다는 이미 좀 반등이 한번 나와 있으니 공략을 해도 수익은 나겠지만 상승 탄력은 직접 방산주보다 덜 할 거다라고 했는데 예상대로 덜하죠. 한국석유가 추가 상승이 이제 25%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흥구석유가 21% 정도 나오고 예. 그러니까 직접적인 방산주인 지금 뭐 빅텍, 휴니드, 스페커 쪽으로 매세가 더 집중되는 게 보이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이 급락을 했다 지금 회복력을 좀 갖추고 있지만 급락 자체도 피하고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사실상 거의 유일한 업종인 방산 트렌드. 4월에 이어서 4월에도 먹을 게 방산 트렌드밖에 사실 없었죠. 예.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뭐 구리 트렌드가 버티고 있었던 흐름 정도 외에는 예. 그 이후로 또 이제 이렇게 수익 부분으로 사실 드렸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 대한 매매를 못할 것 같다, 조금이라도 수익을 못 챙길 것 같다라고 하면 제가 그때 무슨 얘기 드렸냐면 저희 상한사령부 쪽에 들어오시면 저희 클럽에서도 방산주 매매가 들어갈 거다.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그런 매매를 할 거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매매를 하면은 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급락장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매매를 뭐 할 수도 있는 그런 기대치가 있다. 하락장 속에서도. 그걸 들었는데 어 저희 사령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일 시가 공략주로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네. 오늘은 뭐 당연히 대부분의 업종이 올랐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일반 종목도 반등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계좌 있는 종목들도 반등이 나왔겠죠, 당연히. 예. 뭐 그래서 뭐 시가공략주가 의미가 크진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그 마레아나 쪽 공략을 했거든요, 저희가. 예.
월화수목금 중에 뭐 다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한 3일 정도는 시가공약주를 하루에 2개나 1개 정도씩 해가지고 이제 최소 3일 이상은 드리는데 드리면은 수익 내는 게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다 급등 시도가 나오니까. 그래서 왜 오늘은 이제 시가공약주를 갖다가 마리아나 쪽으로 했느냐? 이제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로 선출이 되고, 그거를 이제 승낙하는 연설을 하는 주간이잖아요. 예. 내일인가가 이제 승낙 연설을 이제 아마 하는 날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해리스 관련주가 또 변동성을 줄 수가 있다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 거지. 예. 역시 아니나 다를까 뭐 가볍게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시가 공략 이후에 11시 정도 타이밍 안에 10% 정도 급등이 나왔고 오성첨단 소재는 조금 적었지만 역시 한 4% 정도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또 시가 공략줄은 성공을 한 거지. 네. 뭐 오늘은 뭘 했어도 수익을 내는 장이었으니까 상관은 없지만 그죠? 네. 중요한 건 어제였단 말이야. 8월 5일 날 시가 공략주로 베팅을 했던 게 둘 다 뭐예요? 방산주였죠. 예. 저희 클럽에서 방산주 매매를 이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게 뻔히 보이는 월요일이었어. 검은 월요일이 될 게 벌써 뻔했고 이때 하나라도 우리 가족분들한테 공략을 했을 때 수익을 그래도 낼 수 있는 시가 공략주 단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방산주는 먹을 수 있겠다. 예. 그 판단을 해서 제가 분석을 낸 거지. 그러니까 장 초반부터 시가 떠가지고 급락으로 마이너스 8%로 바로 급락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방산주는 급등이 나오죠. 예. 빅텍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가볍게 한 2시간 범위 안에 5% 정도 수준. 한국석유도 장 초반에 거의 벌써 5% 정도 수준. 급등이 나오면서 또 시가 공략주의 단타에 성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이런 장 때 음봉에서도 사실 줬단 말이죠. 예. 계속 수익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 어렵고 또 이런 급락이 또 나오기는 쉽지 않겠지만 앞으로 나온다고 해도 저희 사령부에 오셔가지고 시가 공략주만 베팅을 하면은 수익 성과를 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예. 상한사령부 지금 그 오픈 특가 이벤트를 해드리고 약속해드렸었던 예. 선착순 가입 회원 기준 부분으로 해서 한 달 이후에도 이제 22만원 특가를 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던 그 2차 앵콜 특별 프로모션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신규 가입을 해서 이 가격이 적용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예. 이 가격으로 지금 이벤트 가격을 설정해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LS 1668에 4363번으로 통화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주식창에 지금 가입이 되어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그 주식창 제 전문가 페이지 오시면 예, 그 안에 가입 안내 보면은 여기 이제 가입할 수 있는 상태 가입 안내 부분에도 신청을 이제 동일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668에 4363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2만 원의 저렴한 금액만 내면 이렇게 매일매일 시가 공략주로 장세무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클럽이라는 거죠. 이것만 보고도 사실 22만 원 내고 들어오는 가치가 충분하잖아요. 그쵸? 예. 8월 1일 날 시가 공략주로 했었던 역시 한국석유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예.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역시나 11시, 12시 사이 타이밍까지 해서 한 7% 급등 나왔고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19% 급등이 나왔어요. 예. 5일날도 한국석유를 공략했지만 그전에도 이미 한번 공략을 했단 말이지. 시가 공략주로. 그래가지고 급등 나오는 수익을 즐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면 다 하는 게 시장 급락이 나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분야. 어디에요? 최근에 뜬 코로나 관련된 분야와 전쟁 변수 분야하고 그다음에 해리스 관련된 이제 대선 후보 확정 근접 구간대 이슈. 이거는 시장이 아무리 약세를 보여도 살아남을 수 있는 분야가 되는 거거든. 그런 걸 딱딱 공략을 할 수 있는
게 상한 김영도 파트너라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떤 장이 와도 단기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이런 시가공략주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열어드릴 수 있다는 거. 7월 31일 날 같은 경우에도 오성 첨단 소재를 가지고 또 이것도 이제 그쪽이잖아요. 해리스 관련주잖아요. 가볍게 오전에 공략해서 역시 보시면 11시 12시 사이 거의 이때 피치를 주더라고. 오전에 시가 공략하면은 이 관련 애들이 급등하는 타이밍이 이제 10시부터 12시 사이에 급등하고 고점을 잡더라고. 거의 비슷하죠, 애들이 다. 예, 시가 공략주들의 특징인 것 같아. 바로 다이렉트로 급등 나오지 않으면 오전 중후반부에 급등 나와서 피치 주는 그 수익을 챙기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도 9%. 어. 그리고 29일에서 30일은 또 시가공략주를 제가 이틀 정도는 제시하지 않고 계속 먹여드리고 있으니까 그 전주에 또 3거래 연속으로 드렸던 적이 있어요. 7월 24일에서 26일. 예. 시장은 옆으로 기고 있는 뭐 그런 타이밍이죠. 이때는 이제 다이렉트 급등 나오는 시가공략주들이 좀 많이 터졌지. 예. 보시면은 이제 한국 BNC 역시 미국 대선 관련주죠. 6,500원 시가인데 바로 7,110원 다이렉트 급등. 어. 그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화일약품 역시 마리아나 관련주죠. 1,710원 시가 출바로 바로 다이렉트 급등. 예. 10%에서 20% 수익이 터졌어요. 시가 공략주로도 뭐 5%, 10% 정도만 먹어도 좋은데 10% 이상 20%짜리 수익도 터진다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이것만 매매도 사실 남는 장사인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사령부 들어오셔가지고 시가 공략주만 잘 따라해도 수익 승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지. DR텍 뭐 이렇게 25일날 삼부통 같은 경우에도 다이렉트 급등이 나오죠 바로. 예. 그래가지고 뭐 이제 아마 한 3%에서 6%, 4%에서 6%. 예. 원래 이렇게 어떤 그 빠른 시가 공략 단타는 보통 이제 한 5% 정도 먹자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5%면 대단한 거잖아. 그 짧은 9시, 10시 사이나 아니면 오전장 안에 내가 5%를 바로 먹고 챙기고 나올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뭐 며칠 동안 들고 있어서 내는 매매 수익이 아니니까. 그 지금 보시면 26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8.6% 오성첨단 소재 바로 다이렉트 1시간 내 수익. 그 다음에 활약품 같은 경우에도 역시 30분 내 다이렉트 수익. 공략하고 그냥 바로 급등 나오면 몇 프로 올라가면 팔아도 되는 거거든. 예. 이렇게 시가 공략주에서 계속 수익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얘기. 이 급락 장세 속에서도 급락을 회피하고 있단 말이지. 예. 그것뿐만 아니라 뭐 기본적인 장중 공략주의 승전보는 22거래일차에 19전 19승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110% 이상의 수익. 예. 1전 1승자로부터 여기 보시면은 매매 이건 이제 매도 관리도 해드리는 포지션인데 시가 공략주는 급등 나오면 알아서 이제 몇 프로 이상 5% 이상부터 뭐 그 이상 수익은 여러분들이 즐기면서 파시면 되는 수익이라고 보면 되면은 이 장중에 제시되는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절반 매도 사인을 기본 공식 최종 매도로 보는데 매도 사인 부분을 하면서 나머지 비중은 여러분들이 기본 매매법에 따라서 대응하게 이렇게 좀 해드리고 있는 매매예요. 이것도 19전 19승으로 지금까지 공식 실패에 쌓인 부분들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장중 공략주 매매 부분을 따라 하면서도 또 시가 공략주를 부가적인 수익으로 현재 수익에 공식 수익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런 시가 공략주 수익도 넘쳐나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같은 장세 혼자 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저희 상한사령부의 단기 수익 클럽에 동참하는 거는 뭐 금액이 비싼 것도 아니고 22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선택은 아닐 거다라는 거. 그쵸? 예. 충분히 여러분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또 부담되지 않는 금액선에서 따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뭐 내일도 이제 시가 공략주에 대한 사인 부분들이 또 들어갈 예정이니까 오늘 바로 신청을 하시면 내일 또 5%에서 20%짜리 사이의 시가 공략주를 즐길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또 장중 공략주 또 베팅 가능한 종목 신규 가족분들 기준 사인이 또 나갈 수 있으니까 또 저희 클럽 가족분들을 갖고 있는 또 종목 같이 베팅해가지고 또 수익 실험 이제 만들어내면 되고 뭐 이번 주 중으로 수익 완료될 수 있는 또 종목이 예상 포지션이 한 3개 이상 있거든요 지금 세팅된 포지션 중에서 그리고 그렇게 뭐 많은 숫자로 장중 공략주가 운영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시가 공략주 외에도 예.
사인 자체는 제한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장중 공략주지만 그래도 적정 숫자 정도 이상 부분들을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또 못 사실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적정 숫자 범위의 포지션 리딩을 또 유지하면서 컨트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하기에 어렵지 않고 편한, 그리고 장중 급락 부분들이 나오는 데서도 계속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클럽으로서 아마 전국에서 가장 효과적인 클럽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뭐 꼭 저희 클럽에 들어와야 무조건 수익이 난다 이렇게 얘기 드리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전국에 있는 수많은 클럽 중에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클럽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는 건 이 시가 공략주만 보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은 뭐 화면상에 번호 나오는 부분으로 전화하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결제하실 수 있는 이제 LS 멘트가 나올 테니까 그걸로 신청하시면은 문자 메시지를 내일부터 바로 받으시면서 매매할 수 있는 시가공주와 장중공략주 제시가 될 걸로 보이고요. 네. 아무튼 방산 트렌드에 대한 적중은 축하드린다는 말씀. 그리고 저희 클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이런 장세 속에도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 또 방산 트렌드를 저희가 공략을 또 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또 계속 급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는 거, 그만큼 트렌드 공략 분야를 알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반드시 오를 수 있는 분야를 알고 있는 거와 모르는 거는 시장이 정상 장세일 땐 상관없지만 이렇게 조정이나 급락 장세일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마지막 8월의 시장 반등 타이밍은 언제일까? 궁금하시죠? 예.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업종 차트를 보면 당장 6% 급등이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는 뭐 조정은 끝난 거겠지. 반등이 계속 나오겠지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럼 지금 미증시가 올라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미증시에 대한 흐름 부분들을 살펴보면 다우산업지수가 지금 0.29% 상승. 그 다음에 나스닥은 선물 상승력이 반영되는 흐름 속에 일단 음봉 눌림. 차트로 보이시죠? 그리고 S&P 같은 경우에는 0.3%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가 어땠냐면은 우리 증시가 슈퍼 급락으로 추가 급락과 전쟁 변수 하락이 연동되는 추가 하락이 나왔는데 미증시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주말에 반영받지 않았거든요. 전쟁 분위기가 더 격화되는 지표 악재까지만 나왔지 전쟁 변수 극화 악재까지는 반영받지 않았기 때문에 월요일날 장중이나 야간 기주의 미 선물의 하락 영향 각도가 더 컸단 말이지. 예. 그런 부분으로 미증시가 급락 출발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갔지만 오버된 하락이었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양봉이 나오고 있었던 흐름 속에서 지표가 그나마 좋게 나왔어요. 예. 어제 이제 야간 23시에 나온 그 비제조업 PMI하고 확정치하고 이제 서비스 구매 관리 지수 같은 경우가 PMI 같은 경우가 경기 위축 국면의 지표 때문에 지금 주가 급락 연동 영향이 많이 나온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미증시에서 특히. 근데 둘 다 경기 확장 국면의 지표와 함께 시장 예상치 부합, 또 하나는 50 뭐 한 6수치 정도의 수치가 나오니까 이게 원래는 인플레 수치여서 예전 같으면은 안 좋게 반영돼야 되는데 이제 호재로 인식이 된 거지. 호재로. 예. 긍정적이다. 이제 그렇게 인식이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미증시가 이제 그 재료가 나온 이후로도 주가 변동성에 대한 어떤 흐름이 추가 상승 흐름으로 이제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늘 이제 6%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예. 6% 반등이 나온 거고. 예.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미증시가 추가 반등을 하냐가 중요하겠죠. 우리 증시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예.
기본적인 미증시 흐름은 지금 정체되고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3대 증시가 조금 더 올라 출발해 있지만 보시면 다이렉트 급등은 안 나오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지금 전쟁 변수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실려 있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거는 뭐 좀 얘기가 산으로 가는 얘기일 수 있으니까 짧게 얘기하면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 그게 3차 세계대전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옛날부터 3차 세계대전 3대 분야가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그 유럽과 러시아의 분쟁 아니면 중동의 분쟁 이 두 가지가 사실 3차 세계대전 확전이 된다면 시작되는 그리고 핵전쟁이 될 수 있는 부담감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는 다행히 그거를 비껴가고 미국이 공식 참전을 하지 않는 부분 나토도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진입을 하지 않는 부분으로 확전을 막았죠. 무기 지원만 해주고. 근데 중동족도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서방권 지원이나 방어가 나오면서 그래도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란이 진짜 대대적으로 크게 뭔가 이스라엘에 충격을 준다. 저번엔 아예 못 줬으니까 상관이 없고 충격을 준다라는 부분이 나와 버리면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게 큰 전쟁으로 확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담감이 아직 남아 있는 거야 지금. 지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수는 사실 좀 많이 사라져 있어요. 지금 앞으로 나올 지표들에 대한 흐름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뭐 이제 오늘도 뭐 지표 발표 흐름 부분들이 이제 뭐 나올 부분들이 이제 무역 수지 지표나 뭐 경기 낙관 지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무역 수지는 뭐 원래 만년 무역 수지 적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흑자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니까 원래 나오는 대로 나오는 거고. 내일 같은 경우에 미국 소비자 신용 지수 뭐 이것도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소비자가 이제 얼마나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냐 뭐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 미국의 이제 도매 재고 수치나 실업상 청구 건수 조금은 연동을 하지만 뭐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나오는 핵심 지표 중에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없어요. 오히려 이제 중국의 이제 경상수지 예비치가 나오고 이제 이러는 거 정도 아시아의 뭐 용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로 넘어가야 이제 CPI라든지 뭐 이런 게 있죠. 8월 14일 날 뭐 CPI라든지 뭐 중요 지표가 있어서 지표 악재 때문에 시장이 떨어질 만한 그런 부담감이나 이런 변수 영향도가 좀 적지. 반대로 해석하면은 지표 호재에 의한 경기 확장 지표가 이제 호재가 되고 있는데 경기 침체 지표 둔화 지표 때문에 시장이 떨어진 거니까 7월에 미국이 그거를 돌리려면 경기 확장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지표분이 나올 큰 이벤트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눈앞에 펼쳐지는 방향성에서는 이제 전쟁 변수가 해소될 수 있느냐 큰 문제 없이 끝날 수 있느냐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언제부터 올라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포인트가 되는 거는 사실상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더 떨어지진 않는다라는 관점이거든요. 크게 더 밀리진 않는다. 왜 그런지는 아실 거예요. 제 방송에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과매수 국면은 끝났잖아. 왜 그러면은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기본 흐름 자체가 고환율 구조에 있는데도 주가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급락 영향으로 과열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한 거지. 주가 자체에 대한 영향도는 이제는 지금 연속적으로 뭐 달러가 강세를 치고 있다고 가정을 해도 현재 내려와 있는 이 선물 지수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나스닥 지수의 흐름은 이미 평균 수준 범위를 내려왔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박스권이 있죠. 16,000포인트와 17,000포인트.
여기 안으로 들어오면은 미국은 더 이상 과열이 아니다. 최소한 17,000원을 찍어줘야 된다. 근데 뚫고 내려왔잖아요. 16,000까지도 밀렸잖아. 그럼 복귀를 해야 되는 구역인 거야. 그래서 어제 미증시가 15,500에서 16,000 사이에서 출발을 해버렸기 때문에 바로 다이렉트로 16,000원 포인트 위로 올라와 버린 거예요. 이 밑으로는 내려갈 수가 없는 자리거든. 지금 달러 강도 지표에서는. 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정상 범위 구간대에 들어와 있으니까 특별하게 이 밑으로 크게 밀릴 만한 이유는 없다는 얘기지. 만약에 달러가 1,300 지금 이제 뭐 7, 80원대로 다시 올라가 있잖아요. 좀 전에 봤는데 이게 만약에 다시 추가 고강도 달러 전쟁 부담감이 커질수록 달러는 강세를 치게 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만약에 1390원이나 1400원 근처로 올라간다. 이 정도로 올라간다. 예, 여기 정도. 여기 정도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떨어질 수 있는 지수는 어디냐? 그럼 여기하고 뭐 여기인데 여기서는 변수가 안 났으니까 여기지. 4월 중순까지는 이제 나스닥이 밀릴 수 있다는 하방을 열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그러면 어디냐에 대한 흐름 부분들을 보면은 여기지. 예. 최대 15,500포인트. 그러니까 1,400원이 안 뚫린다는 가정하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 뚫리면 나스닥이 15,500이 뚫려요. 뚫리게 됩니다. 8월에. 그러면 이제 지옥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단 1,400원을 한번 뚫고 올라가면 더 찍어 올리지 그냥 멈추지 않아. 그리고 거기가 뚫리는 이유는 전쟁 변수가 크게 확대된 거야. 중동의 문제가 크게 터지기 시작한 거지. 가라앉지 않고. 예. 단기간에 내 끝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1,400원이 뚫리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그 전에는 안 뚫어 거기를. 예. 거기가 뚫린다는 얘기는 미증시가 더 빠지고 우리 증시가 하방이 더 열린다는 얘기야. 근데 그러지 않길 바라고 있죠, 우리가 지금. 예. 그래서 그렇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한번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이스라엘이 또 한번 잘 막아낸다. 그럼 이란이 노력을 했는데 타격을 못 주면은 더 이상 또 공격을 하진 않을 거거든? 예. 그렇다고 무슨 뭐 지상전을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예. 뭐 중동 다른 나라들은 전쟁을 좀 반대하는 국가들도 많기 때문에 중동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게 안 좋은 거거든. 중동 국가들한테는. 그래서 조금 이제 이런 어떤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나라들 외에는 이걸 자꾸 만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크게 안 터진다는 가정하에 15,500포인트 밑으로는 지수가 내려가기 쉽지 않다는 얘기지. 예. 다만 지금도 보시면은 연속 양봉이 쉽게는 안 나오잖아요. 원래 만약에 다이렉트로 올라갈 거면 17,500으로 복귀력이 나와야 되잖아. 예. 근데 그걸 올릴 호재가 없는 상태에서 더 떨어질 이유는 지금 당장은 없고, 하지만 불안정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바닥 잡기 시도를 좀 할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진짜 반등은 그럼 언제 정도에 나올 거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라는 기준이 다음 주를 넘기지는 않는다고 보통 보는 거죠, 우리가. 예. 이번 주 주말 안에 뭐 일촉즉발로는 사실 뭐 어제도 그렇고 바로 공격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사실 바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가정 부분들을 본다면 이번 주 주중이나 이번 주 주말 사이에 공격을 한다고 보면 전쟁 이슈가 크게 터지건 사라지건 이번 주에 결정이 된다고 보고 지표의 변수의 가장 중요한 CPI 변수가 해결되는 게 다음 주 중반 정도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8월에 지수 바닥이 어디서 잡히겠느냐가 두 번째 주제였잖아요. 그걸 알려드리고 좀 설명드리는 거야. 지수의 진바닥이 잡히는 구역은 다음 주 정도 범위 안에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디에서 바닥이 잡힐 확률이 높으냐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반등 타이밍이 언제인가라고 타이밍을 잡아보면 진반등은 다음 주 중반 8월 14일 기준 부분의 그 뭐 CPI인지를 확인하고 나서 예.
그리고 변동성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예. 물론 이제 21차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잭슨홀 미팅이 있고 또 중요한 경제 변수가 있지만 그때까지 시장이 바닥권의 정체를 보이진 않을 거다라는 거죠. 예. 또 그런 범위 안에서 예, 방향성 부분들을 어느 정도 잡는 흐름이 나오고 예, 그리고는 이제 반등이 나온다. 그동안은 아마 이제 전쟁 변수가 터지는 흐름 직전까지는 좀 바닥권에서 상하방 진폭 장세 흐름 정도? 그리고 전쟁 변수가 터졌는데 크게 터지면 문제시 되는 거고, 예, 한번 저점이 더 뚫릴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어제 최종 저점, 미증시 대비, 우리 증시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어제 나온 운봉 최저점은 방어가 되면서 저점 잡기가 시도될 거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들 되셨죠? 예. 그래서 방산 트렌드가 살아남았다. 여전히 방산 트렌드는 유지되고 있고 시장 대비 강세를 치는 분야로 되고 있지만 인제 잡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구역이죠, 사실. 예. 뭐 잡더라도 정말 소량 잡아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는 게 이제 뭐 장중에 나오건 저녁에 나오건 변동성은 한 번 더 나올 테니까 그걸 노리는 전략 정도의 흐름 정도만 남아 있다 우선 생각을 하는 거고 뭐 크게 확전이 되면은 시장 자체가 뭉개지기 때문에 와 내가 방산주 베팅에서 수익 났다는 별로 중요해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 외에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박살이 날 거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그걸 바라면 안 되고 방산을 혹시라도 추가 관심을 갖는다면 소량으로 그냥 재미 보는 정도로의 관심이다 앞으로는. 예. 결국에는 시장의 진반등이 언제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한 건데 그거는 일단 다음 주 CPI 발표 부분 타이밍이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시장의 큰 급등이 나온다는 기대치는 좀 적고 반등 양봉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제한된 수준으로 상승 양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증시는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조금은 양봉이 내일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미증시가 오늘 크게 음봉을 주지만 않는다면 조정 마감이 되지만 않는다라고 해도 반등 흐름에 대한 기대치는 가질 수 있으나 우리 증시가 뭐 내일 다이렉트로 추가 급등이 뭐 대량으로 나온다거나 이럴 기대 확률이 뭐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면서 투자 임하라.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방산 트렌드 적중과 8월의 반등 타이밍은 어디인가에 대한 주제로 방송을 좀 진행을 해봤고요. 네, 조금씩은 좀 더 스마트하고 타이트하게 핵심만 짚어드리는 방송을 갈 건데 오늘은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한 40분 좀 넘는 그 정도 방송이 진행된 것 같아요. 너무 방송이 길면은 좀 지루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제가 쪽인 사적인 얘기나 뭐 이런 어떤 그 세계 경제에 대해서 이제 산으로 넘어가는 얘기들을 조금씩 제외하면서 주제에 충실한 그런 방송 부분들을 이제 해 나갈 거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뭐 요 정도까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어찌 됐건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당장의 시장이 지금 바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바닥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닥 잡기 시도는 나오는데 전쟁 변수가 확대되면은 또 저점이 깨질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은. 그걸 반드시 잊지 말고 투자에 임해야 되고 일정 현금은 반드시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풀베팅하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 정도 넘어가면은 전쟁 변수가 이제 완전히 사라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시장이 진바닥을 잡으면서 지표 변동성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반등이나 또 금리 인하나 잭슨홀 미팅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올리는 흐름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투자에 임하시되 혼자 하기 어려울 것 같다. 진폭이 당분간 더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런 장세 혼자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나는 매일 수익 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 있으시면 저희 사령부 들어오시면 시가 공략주로 그게 사실상 가능하니까 예, 가장 확률 높은 클럽이니까 전국에 있는 많은 클럽 중에 확률 높은 클럽 중에 하나니까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수익의 기쁨을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반기 남은 투자 기간 동안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승률 높게 클럽 운영을 할 수 있는 클럽이 저희 상한사령부 상한 단기 스윙 클럽이니까
고승률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장세무관하게 내가 승률 높은 매매를 하고 싶다라는 하는 분들은 오늘 고민하지 말고 2차 앵콜 특별 프로모션 얼리버드 특별 이벤트, 저번 달 신규 오픈 시 다음 달 정도에 한번 또 프로모션 이벤트를 할 거다라고 예고해드렸었던 그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까 동참들 하셔서 시가 공략주만 따라해도 남는 클럽, 22만원 내고 몇백만원 몇천만원 벌어갈 수 있는 클럽이니까 1668에 4363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신청하셔서 꼭 이번 달 어떤 장이 나오더라도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또 이번 하반기 어떤 시장이 펼쳐지더라도 금리 인하가 혹시 연말까지 없더라도 수익 내고 마감할 수 있는, 예, 그런 투자자분들 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사령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예, 이번 하반기에 여러분들 계좌 반드시 올리고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매매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지금 시가공략주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현재까지 진행된 매매 승률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예,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고승률, 100% 승률은 아니지만 고승률 매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반기 좋은 수익 만들어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야간 22시에서 23시 사이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또 상한사령부 데일리 방송 진행하니까요. 그때 뵐 수 있는 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음악 한 곡 틀어드리고 방송 오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상 한국경제TV 주식창 파트너 상한김영덕 대표였습니다. 좋은 하루들 마무리하세요. 감사합니다.